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오픈도어인데요. 여러모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할 줄은 저도 몰랐고 아마 여러분들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쉬운 점도 있었던 오픈도어의 실적이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요.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컨퍼런스 콜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오픈도어의 실적을 확인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들을 좀 가져왔으니까 오픈도어의 실적에 대한 디테일,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언급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EPS가 미스가 났고요. 다만 1분기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 하락한 건 조금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매출 성장이 워낙에 좋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락은 할 수 있었겠으나 충분히 2022년도의 전망은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게 보는 건 저뿐만은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들도 목표가를 뭐 큰 변동성이 없게 발표했는데요. 31에서 30으로 조정을 했고요. 22에서 2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재가가 8달러라고 본다면 업사이드가 못해도 300%에서 약 400% 정도 되는 앞으로의 12개월 동안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이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실적이 나오고 나서 12달러 찍고 종가가 8달러 중반이니까 30%를 왔다 갔다 했던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변동성이 심했던 하루인데 다른 기사를 보더라도 애널리스트들은 오픈도어가 굉장히 평가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진로우와 경쟁하는 위치에서 강점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오픈도어의 주택 판매가 좋았고 증가하고 있고 주택 수요도 굉장히 좋다. 2022년도 나쁘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것까지가 일단 나온 기사들의 정리입니다. 네. 그러면 과연 어떤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좀 질의응답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면 오픈도어의 매출 구조상 매출이 늘면 비용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관련 비용이 늘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상 어쩔 수 없는 포인트인데요. 그로스 프로핏이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늘긴 했지만 거기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많이 늘었고요. 세일즈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판매 관리비 또한 많이 는 것도 사실인데 그에 따라서 손실이 뭐 좋게 나오지 않은 게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만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가 질문했습니다. 이 그로스 프로핏이죠. 매출 총이익이 비율로 따지면 7.1%인데 이거에 만족하냐? 이게 개선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변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건 여기 보시면 공원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익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포인트인데 보시면 4%입니다. 이번 분기 4%였고요. 직전 분기가 7.5%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일단 본인들의 전망치 연간으로 보자면 4에서 6%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직전 분기죠. 이번 분기죠. 4%는 본인들의 그 가이던스 내에 있는 범위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4에서 6%인데 연간으로 치면 6.5%였다. 우리는 4에서 6%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시면 2021년도인데요. 6.5%죠. 2022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이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었던 한 해다 보니까 이걸 감안해도 어쨌든 늘긴 늘었습니다. 물론 2020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서 12.6%와 4%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그 추정치와는 큰 차이가 없이 얼추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높게 나온 게 아닌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기업과도 한번 비교해 볼 예정인데요. 일단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그럼 과연 이게 뭐냐라고 보시면 그로스 프로핏에서 변동비를 빼면 됩니다. 이 변동비라는 건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판매하면 그에 따라서 비용이 늘 거고요. 코스트가 늘겠죠, 당연하게도. 그리고 재고가 많아지면 역시 관리하는 비용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리해야 할 거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날 테니까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다 보니까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주택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주택 가격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비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요거는 오픈도어가 뭐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미국 시장이 이런 거다 보니까 오픈도어가 앞으로의 전망치를 좋게는 보고 있으나 포인트로 잡아야 하는 건 역시 이 공원 이익에 대한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퍼패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퍼패드는 매출이 늘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손실 기업이 아닙니다. 네, 이제는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 그로스 프로핏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1% 그로스 프로핏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공원 이익으로 치자면 6%쯤 됩니다. 네. 오픈도어보다는 높죠. 근데 오픈도어보다는 높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뭔가 큰 차이로 높진 않다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렇게 뭔가 꾸준히 좋아질 수가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을 거의 하고 있다 보니까 똑같이 원자재나 아니면 인건비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리해보자면 오픈도어의 매출은 2020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4배가 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로스 프로핏은 4.3%에서 6.5%가 됐고요. 공원 이익은 6.5%가 됐습니다. 4.3%에서 늘긴 늘었습니다. 근데 오퍼패드 같은 경우는 어떠냐? 보시면 역시 늘긴 늘었습니다. 늘긴 늘었지만 이 오픈도어와 비교해서 뭔가 굉장히 차이가 있진 않고 얼추 비슷한 정도 늘고 있는데 분기별로 비교하면 그렇게 뭔가 큰 차이가 없는 흐름으로 같이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오픈도어가 중요시해야 하는 건 역시 이 변동비 부분인데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떤 비용이 있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이 다이렉트 셀링 코스트 있죠. 주택을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1년 4분기가 99입니다. 근데 2020년 4분기가 5예요. 그러니까 5에서 99가 됐습니다. 20배가 늘었죠. 주택을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홀딩 코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도 주택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 그러니까 재고로 안고 있으면 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이는데요. 보시면 1에서 12, 16이 됐습니다. 네. 12, 16 됐다 보니까 못해도 16배, 12배가 된 겁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15배가 늘었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매출로 돌아와 보면 매출도 거의 15배쯤 늘었습니다. 대충 계산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조상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이 비용도 당연하겠지만 늘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구조긴 한데 그래서 이 매출의 파일을 엄청나게 더 키워서 현재 이 정도인 파일을 이렇게 키워서 결국은 이 매출 초기익이나 순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훨씬 더 고수익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도 분명히 맞고요. 다만 현재는 원자재나 기타 등등의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고 이 비용을 빼니까 4%가 된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역시 뭐 분기별로는 줄고 있고 경쟁사와 비교해도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결국은 주택을 더 많이 판매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 고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네, 이 변동비 부분이 과연 얼마나 오픈도어에 실적 영향을 주고 이 4%를 아마 6% 이상 가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4에서 6%를 이야기했으니까 힘들 거라고 보고 얼추 그냥 6%대를 유지해 준다면 충분히 좋은 실적으로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 단기간에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으나 일단 오픈도어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충분히 참고하고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